안녕하세요.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8시 되기 전이고요. 오늘은 제가 IP 미팅이 한 4군데 있는데 되게 바쁜 하루인데, 그래도 좀 오피스에 일찍 와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보려고 어제 대본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주제는요, 어그레션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냐. 한국말로 문제 공격 행동이죠. 그게 상당히 좀 민감한 토픽이잖아요.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, 어떻게 해야 되지? 학생들을, 아니면 자녀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많이 힘든 거고, 또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좀 어그레션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, 또 뭐가 중요한지 좀 이런 걸 좀 서머라이즈를 했어요. 예, 참 진짜 지금 제가 20년 정도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도 지금도 힘든 거거든요.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대처해야 될지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다른 특수교사들이나 특수교사님들도 한번 맞아본 경험도 있을 거고, 부모님들도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도 있는데, 그걸 제가 조금 교사의 눈으로 연구에서 좀 찾아봤지만 이렇게 도움되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좀 교사의 눈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, 또 이 부분은 교사나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아이들을 또 시작을 한지, 운동을 시작할지.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가이드를 하면은 되게 조심스하고,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잘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그 문제 행동이 있는데 가장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예,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문제 행동이 있어서 교사든지 부모님든지 지금 상황에서 포기를 하면은 그 문제 행동이 계속 심해지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알아서 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은 어떤 리워드가 있고 어떤 컨시퀀스가 있기 때문에, 나 운동 시작할 때 문제 행동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 행동이 있으면은 난 운동에서 오늘 제외가 되는구나, 아이들이 알거든요. 그래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이 있어도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힘들죠. 힘든데 아이들이 지금 포기하면은 더 나중에는 뭐 1년 후에는 더 문제 행동 잡을 수도 없고 더 심해지고, 애들이 자꾸 퍼블릭 스쿨에서 공교육에서 자꾸 그런 문제 행동이 많아지면은 교사를 떠나서 애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요. 왜냐면 학교 측에서나 디스트릭에서도 애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사가 힘들어도 조금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. 나는 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,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. 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아이들이 좀 문제 행동이 있어도 난 저 아이들을 좀 포기하지 않겠다, 무엇이든 가르쳐야겠다, 좀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하면 애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, 또 가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심한데 학교로밖에 트랜스포가 안 되거든요.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,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힘들지만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가 포기하면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부모님들도 포기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그냥 주기만 한다면은 나중에는 그 비헤이비어를 잡기가 힘들어요. 문제 행동이 있는다고 해서 운동 제외, 문제 행동이 있는다고 해서 먹을 거 자기가 먹을 것만 줘, 문제 행동이 있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뭐 비디오 게임만 뭐 계속 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문제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, 그 아이들도 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행동을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하게 해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, 부모님들도 무엇은 시킬 때나 무엇을 제공할 때 분명히 그 의식을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주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말했지? 그냥 한국말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어도
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또 먹을 것 같고 힘들면은 좀 먹을 거를 좀 다른 걸로 대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와 함께 하라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있고 또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. 저는 저 스스로는 내가 다 한다 라는 자세가 좀 심한 사람이라서 내가 다 할 수 있다,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, 좀 이런, 어떻게 말해야 되지, 혼자서 한다 이런 자세가 좀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성향인데, 저도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.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학교에, 미국 같은 경우는 비헤이비어 테라피스트가 있고 비헤이비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또 스피치도 있고 또 클래스룸 티처도 있고 페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.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 일한다고 해서 뭐 문제 행동이 다 뭐 좋아진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, 정말 힘들면 모든 거를 다 혼자 안고 가려 하지 말고 교사든지 부모님이든지 그 행동에 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움을 달라,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, 또 어떻게 내 클래스를 이끌어야 되나, 좀 이런 거를 컨설테이션을 받았으면 되게 좋겠어요. 왜 여기서 혼자서 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면,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는데 가끔 그걸 혼자 컨트롤하고 또 신체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.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상당히 조심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 나를 방어하든지 또 다른 학생들을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신체 접촉을 할 수가 밖에 없는데,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리포트를 해야 되고, 좀 안전하게, 미국 같은 경우는 CPA 트레이닝 같은 것도 받아서 좀 안전하게 아이들을 좀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지. 한국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나 또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혼자 다 하지 말, 내가 다 고쳐, 내가 다 해. 그리고 힘들면 쌓이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다, 힘든 걸 인정,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, 그 상황에서 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거를 함께 가는 거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좀 힘든데,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제압하고 함부로 몸을 하고, 또 특수체육이나 체육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가르치잖아요. 애들이 문제 행동 있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뭐 킥킹하고 뭐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리포트는 반드시 해야 되고 CPA 반드시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부모님들도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 오픈히,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컬처에는 좀 우리 집 일을 바깥으로 얘기하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, 그러지 마시고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,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찾아주시고 또 다른 교사들 찾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상담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애들이 크면 클수록 문제 행동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랑 일해라, 이게 포인트였어요.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. 애들이 다 다르거든요. 자폐 애들. 어떤 애들은 다른 환경만 가면은 뭐 문제 행동이 실제 어그레시브가 하게 되는 환경이 있고, 또 소음 때문에 하는 경우고, 복잡한 공간에서 또 뭐 문제 행동이 심해지는 거 있고, 그러니까 관찰자의 강정에서 애들이 문제 행동이 왜 나는지, 어때 심해지는지, 이런 걸 좀 관찰해서 기록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디테일하게 다 기록까지는 것 같은 건 아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있고 다 말하고 이러면은 좀 문제 행동 어그레스가 심해지구나.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는 또 그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서 잘 컨트롤을 하고,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클래스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. 그러면은 애들이 좀 복잡하니까 애들이 문제 행동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 스태프들은 그 이해 못해죠. 왜 저 교사는 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말하면, 스페셜리 어덜트 다 말하면 애들 같은 경우 문제 행동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
좀 그 원인을 찾아보고, 또 어떤 경우는 애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어그레시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, right?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don't do that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자폐 아이들이 뭐 소리를 지르는데 다 그 반에 있는 뭐 어덜트들이 다 뭐 페이잉 어텐션을 하든지 그 아이한테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원인이 있거든요. 어텐션 시커도 있을 수 있고, 또 사람을 정말 만만하게 봐가지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, 또 환경이 너무 산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, 애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해서 그런 공간 설정이나 그런 거를 하면 좋겠어요. 너무 복잡한 데를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조금 조용한데,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계속 다 말하는 것보다 좀 한 사람이 말하는 거, 저거 제가 잘하는 지도법이거든요. 그 다음에 소음이 있거나 뭐 환경 같은 거를 좀 간소해서 좀 문제 행동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,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. 좀 이렇게 잘 봐서 아이들이 자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잘 봐서 오늘 정말 아이들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쉬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이들 아이 컨택을 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도하는 대로 했는데,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눈 아이 컨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아이 컨택을 하면은 애들의 컨디션이 좋은지 좀 있는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서 얼굴을 읽고 눈을 읽고 얼굴을 읽는 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간식 끈기. 간식 끈기 이거 진짜 지금 아주 중요한 팁포인트인데요. 애들이 대부분 그 어그레시브를 한 거 간식 끄는 거 애들 많거든요. 이렇게 때리면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든지, 때리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된다든지, 뭐 소리를 지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든지, 그리고 애들이 웃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거를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애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끈다든지, 이그노런스.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질러도 계속 프로그램을 이끌고 가는지, 그 다음에 뭐 애들이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한테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또 조언을 하는지,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의 문제 행동을 조금 잘 관찰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목표를 되게 작게 나뉘는 게 되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거든요. 파티시페인보다도 그거를 5분 참여했는지 뭐 10분 참여했는지 뭐 이런 거를 잘 좀 목표를 작게 해서 5분 참여해도 땡. 그 다음에 공 던져 해도 그 상황에서 저번에 레인포스 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즉시 증상, 그 다음에 즉시 보상, 이런 거를 좀 잘 이용해서 1대1로 문제 행동이 정말 심하면, 어그레시브가 심하면은 1대1로 가르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애들을 패러프로페셔널이나 스태퍼들한테 좀 맡겨주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디렉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볼 때마다 이 문제 행동은 정말 나쁜 거야, 애들한테 계속 상기시켜주고, 또 1대1로 반응을 보고, 좀 이렇게 좀 공간 설정에서 좀 코너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방해 안 되게 좀 분리해서, 그 다음에 안전장치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, 제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,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 무너지면 또 내일을 이끌어갈 수 없고, 또 1년이 무너지면 또 2년 차에 내가 학교 다시 선생님을 하는 게 가장 힘든다는 거가 많아요.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들의 손을 놔버리면 어떡할 수도 없죠. 또 기간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고, 기간에 보내는 부모님도 많이 봤고, 그게 아주 오랜 기간 싸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오랜 기간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. 뭐 특수체육교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따라가기도 하고, 내가 여기서 딱 손을 놔버리면은 아이들은 계속 따라가는데 아무 서비스나 뭐 대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, 교사와 부모님들의 감정을 좀 잘 살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우는 교사님들도 많이 봤고, 미국 역시. 그 다음에 부모님도 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학생들을 챙기기보다는, 애들 챙기기보다는 부모님은 조금 더 좀 어떻게 한국말로 좀 다독거리기도 했는데,
롱텀 싸움이니까 이 부모님이나 뭐 교사님들의 자기 감정, 나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너무 지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 참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 교사님들 특수교육 교사님들 뭐 자살하는 경우도 제가 미디어에서 여러 번 봤는데 되게 가슴 아픈 경우인데 너무 자기가 혼자 다 끌어안고 간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고 가는 상황을 해서도 너무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내가 여기 너무 지치면 좀 하루 정도는 좀 놔버리는 거고 또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A 하나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들이나 생활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고 또 교사님들도 좀 평정심을 찾기가 힘들죠. 인간이기에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좀 자기 감정을 살피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사는 부모님이 어떨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어그레시브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는데 또 부모는 또 교사의 입장을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까를 조금 더 서로 이해해주고 좀 이렇게 다듬어주는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그레시브 있는데 학교 가서 더 나빠진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교사들은 집에 가면은 애들이 더 문제 행동이 나빠진다. 다 그런 거예요. 다 서로 돕고지는데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도 서로를 안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인지를 하고 내 아이 때문에 저 교사가 좀 힘들겠구나 조금 그런 따뜻한 말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은 공격 되게 어그레시브죠. 저도 힘들어요. 제가 뭐 말한 게 다 했고 내가 베스트 티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문제 행동 있는 아이들을 보고 가르치고 또 상대하고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연구는 아직 안 했거든요. 또 연구도 찾아봤어요. 근데 그렇게 영구적으로 이 어그레시브 있는 애들을 이렇게 뭐 이거 해라 한 게 딱 안 와닿더라고요. 제가 연구를 해보지만. 그래서 제가 요번 거는 조금 좀 제 경험상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.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포기하면은 정말 애들은 갈 곳도 없으니까 부모님이든 또 선생님이든 포기하지 않는 자세. 그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하라. 그 다음 내가 다 끌고 가지 말자.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행동 양식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교정할 수 있을 거는 교정해라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큰 목표, 뭐 어마어마한 목표보다도 오늘 애들이 해피하게 5분 했으면 땡스. 1대1로 가르치고 공간 설정 좀 분리되고 안전하게 좀 심플리파이 하고 좀 이런 거를 좀 제가 강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힘든 건데 교사와 부모의 감정 관리도 중요하다. 애들이 먼저 우선순위겠지만 교사와 부모님들이 무너지면 아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내 감정도 중요하고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울고 내가 짜증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들면 좀 사람도 찾아보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쌓이고 너무 확 터져가지고 애들을 놔버리면은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말 교사 입장으로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. 얘기를 한다는 게. 저도 힘들었고 얘를 포기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내가 포기를 하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 경험상 한 가지로는 포기를 안 하면 애들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. 공격 행동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리고 애들이 다 알아요. 이 사람은 말을 듣고 이 사람 말은 안 들어야 되고 누가 교사인지 알기 때문에 좀 포기하지 말고 좀 우리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들 aggression especially 힘을 내셔서 오늘도 좋은 서비스 하시고 부모님들도 조금 웃으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